2025년 9월 14일 일요일에 처가 6남매 땅콩 캐는 모임이 있었다. 오늘은 처가 6남매 고구마 캐기 모임이 있는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던 다음 해인 1946년 음력으로 5월 29일에 5남매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4살 되던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북한의 난침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을 때 학창시절을 어렵게 보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방을 얻어 내가 직접 밥을 해먹는 자취생활을 시작하여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밥을 해먹었다. 자취생활하면서 반찬으로 된장, 고추장, 간장만 먹었다. 한창 자랄 나이에 영양 부족으로 내 키가 자라지 못한 것 같다. 안동교육대학을 다닐 때는 돈이 없어 연탄을 사지 못하여 등산용 곤로로 밥을 해먹었다. 한겨울에도 방에 불을 피우지 못하고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하얀 솜 이불을 덮고 잠을 잤다. 그래서 지금도 찬방에서 잠을 자고 나면 온몸이 아프다. 지금도 풀을 빳빳하게 먹인 하얀 솜이불을 보면 나의 온몸이 찌릿찌릿해 온다. 교육대학을 졸업한 봄에 아버지로부터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집에 오라는 전보를 받았다. 그 당시에는 전화가 귀하여 전보를 보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 주 토요일 고향 집에 갔다. 아버지가 내일 일요일 예천읍 식당에서 선을 보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일요일에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뒤를 따라 약속된 예천읍 식당에 갔다. 처녀집 아버지와 형제들이 미리 나와 있었다. 인사를 하고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처녀집 어르신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점심이 끝날 때까지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처녀를 보지 못하고 나만 처녀 집에 선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부터 토요일에 고향 집에 가면 사촌 형수님들이 나보고 원숭이 모양으로 놀림만 당하였다고 놀렸다. 사촌 형수님들이 이왕 당한 것 처녀 집에 쳐들어가 보라고 하였다. 사촌 형수님들께 그런 말을 들으니 슬무시하게 올랐다. 그래서 처녀집에 한번 쳐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하였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고향집에 돌아오니 사촌 큰형수님이 처녀집에 한번 가보자고 하였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사촌 형수님의 뒤를 따라 12km나 되는 처녀집을 걸어서 찾아갔다. 처녀집 마을 입구에 들어가니 논문을 보러 나온 아저씨가 있었다. 아저씨에게 처녀집을 물으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였다. 아저씨의 뒤를 따라가니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아저씨가 나보고 안내기 몇 분이신고 하고 물었다. 안내기 무슨 뜻인지 몰라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아저씨가 처녀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처녀집에 도착하여 사촌 형수님이 선을 보러 왔다고 하였나 보다. 그러나 처녀 어머니가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어서 이때까지 딸띠를 결혼시켜도 선을 본 적이 없다라면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다. 사촌 형수님이 먼 곳에서 왔으니 처녀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하여 달라고 사정하였던 것 같다. 형수님의 사정하는 말에 처녀 어머니가 처녀를 위체 마루에 앉혀 놓을 테니 아래채 방에서 보고 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위체에서 30m 떨어진 아래채 방에서 위체 마루에 앉아있는 처녀를 보았다. 처녀가 얼굴을 옆으로 돌려 숙이고 있어 처녀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아래채에서 위체 마루로 올라갔다. 처녀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안방에서도 처녀가 얼굴을 옆으로 돌려 숙이고 있어 처녀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처녀에게 물 좀 먹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처녀가 아무 말도 없이 부엌으로 나갔다. 처녀가 물을 떠오면 얼굴을 자세히 보아야겠다는 생각하면서 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처녀가 내가 앉은 뒤쪽에 있는 쪽문으로 들어와 얼굴을 돌려 물을 나에게 주어 처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 아버지에게 안행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다. 안행은 기러기 안자 갈행자로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을 안행이라고 하면서 기러기는 순서대로 줄을 서서 날아가기 때문에 형제를 뜻한다고 하였다. 그해 가을에 우리를 중신하는 같은 마을에 사시는 우리 고모부와 처녀집 고모부가 우리 집에 찾아와 우리 아버지에게 처녀집에서 허사편지 즉 허락하는 편지를 써오라고 하였다면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허사편지를 받아 처녀집에 갔다고 하였다. 처녀집에서는 갑자기 허사편지가 오니 당황하였단다. 그래서 집안 어르신들이 모여 회의하였단다. 그 중에서 나를 처녀집까지 데려다 주었던 처녀 작은아버지가 총각이 대학생이면서도 아내임에 뿌린 고물으니 모른다고 하는 것을 보니 진실한 사람 같다라면서 우리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우리의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이야기를 결혼하고 집사람을 통하여 들었다. 결혼이 성사되자 그해 가을에 약혼식을 우리 고향 마을에 사시는 나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하셨던 예천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던 김두원 선생님 댁에서 양가 어르신들이 모여 하였다. 우리 아버지와 김두원 선생님은 친구 사이라서 그렇게 하였던 것 같다. 약혼식 때도 처녀는 나오지 않았다.